네,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국회의원 양희원영입니다. 조봉환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이사장님, 예. 네네 방금도 대답하셨는데 또 좀 여쭤보려고요. 저는 이 전통시장을 동네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 동네 친근한 언제든지 쉽게 갈 수 있는 우리 동네 시장. 이 시장을 활용하는 게 동네 사람으로서는 사실은 훨씬 편할 텐데 멀리 떨어진 마트가 더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 7월에 한 여론조사 기관이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슬라이드 보면 이런 시장 방문 경험의 인식조사 결과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개선 보완이 필요한 게 위생 및 청결도 개선에 대한 거고, 두 번째가 주차시설 확보에 대한 겁니다. 이런 그 동네 시장에 점포가 몇 개나 있는지 아시죠? 예. 몇 개 정도 되나요? 전통시장에 지금 한 18만 개 정도. 2019년에 24만 개였는데. 그게 이제 상점가까지 포함하면 한 5만 개 정도 포함해서 네, 한 24만 개 네. 정도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소상공인들이 네. 이 지역에 있는 동네 시장을 기반으로 지역 경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지역 경제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예요. 근데 위생 청결, 주차 시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좀 관건인데요. 주차장 보급 현황을 살펴보니까 2019년도에 1,413개의 이런 동네 시장들 중에서 주차장을 보유한 곳이 1,135곳, 한 80% 보급은 되어 있습니다. 보급은 되어 있는데 주차장 가능 대수 현황들을 보니까 실제로 이 필요한 만큼의 주차장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주차장이 아예 없는 시장들도 279곳이나 된다. 그 확인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주말 동안 저희 방에서 서울 일부하고 인천에 있는 이런 동네 시장들을 방문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건 실제로 느낄 수가 있었고요. 소진공 그 실태조사 자료를 저희가 보니까 서울의 남성시장인 경우에는 주차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1km 거리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 무거운 걸 들고 어떻게 거기 걸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주차장을 쓰기 어렵다는 거고, 전북도 한 익산에 있는 구시장 800m, 대구의 송경 종합시장도 700m, 강원의 춘천 번개시장 637m. 사실은 이 주차장은 쓰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주차장이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어렵고 주차 면수도 적고, 그리고 또 하나 그 화장실, 그러니까 결국 위생과 청결 이렇게 얘기를 하면 화장실을 많이 떠올리기 쉬운데, 저희가 서울, 인천, 경기도에 있는 몇몇 화장실을 직접 또 가봤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차례대로 말씀드리면 인천 남동구에 소재한 장승배기 시장인데요. 이 화장실에 세면대가 없어요. 코로나 시국인데 손 씻을 데가 없어요. 특히 남성용 같은 경우는 그게 없고, 그리고 화장실 가는 길에 그 다음 슬라이드 보면 천막도 없고, 그리고 쓰레기 더미가 산더미로 쌓여 있고, 그리고 심지어 화장실이 없는 시장도 있었는데, 서울 금천구에는 이제 신축 공사한다고 13개월 동안 화장실이 없는 거를 그냥 당연시 하고 계시고, 그럼 그동안 이 시장을 찾는 시민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제가 여쭤봤죠, 저희가. 그랬더니 인근 경찰서 시장을 경찰서 화장실을 이용해라. 심지어는 댁이 가까우시면 집으로 가셔라.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런 현대화 사업이 지자체 이관 사업이죠. 예, 그러긴 한데 우리가 어쨌든 이 시장 공단을 만들었잖아요.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시장진흥공단 둘이 어쨌든 합쳐서 이렇게 만드신 건데, 여기서 좀 개선 방안들을 마련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좀 세심하게 살피는 역할들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시설 현대화 부분은 이제 2020년부터 지방으로 이제 이양이 됐기 때문에 바로 돌아서서 저희들이 이제 다시 중앙사업으로 가져오기는 조금 그것도 조금 논의가 이제 필요한 사항으로 보고요. 다만 이제 저희 이제 상인회를 통해서 이제 지자체가 요구해서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저희들도 중기문화 얘기를 통해서 이제 지자체에서 그런 부분이 조금 소홀히 되지 않도록.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제가 김학도 이사장님께도 좀 여쭤봐야 되는데요. 내일 채용 공제 사업이 2022년에는 없어지는 사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신규 가입이 불가능한 사업으로. 근데 이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니까 결국은 급여 문제예요. 급여 문제. 그나마
이 내일 채용 공제를 하면 중간에 해약하는 사람이 많이 있긴 하지만 이 급여 문제를 어떤 식으로도 좀 채워줘야지 중소기업은 인재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일자리라는 거는 제대로 정말 급여를 받는 그런 일자리로 생각하는 거고 물론 한편으로 지금 대기업의 기술 탈취라든가 아니면은 납품가 후려치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익을 거의 대기업이 가져가면서 실제 일은 중소기업들이 하는데 협력업체나 납품업체들이 하는데 그러니까 이익은 대부분 대기업들이 가져가는 이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겠지만 그걸 바꾸기 전에라도 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를 하려면 사실 이런 내일 채용 공제가 결국 일몰되는 걸로 가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 건을 가지고 예산 당국하고 얘기를 좀 하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급여라든지 그런 복지 문제가 중소기업들이 아주 중요한 사안이고요. 특히 청년 재직자 내일 채용 공제 사업을 내년도 예산에는 연장하는 걸로 그래서 반영해서 좀 정부안에 올라가 있습니다. 보시면 차장 부장급 이상 급여가 대기업의 대졸 초봉하고 거의 비슷해요. 네. 이 간극을 해소를 못하면 우리나라에서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이 불평등 문제 정말 불공정한 문제거든요. 일은 누가 하는데 예? 그러면서 갑질과 기술 탈취가 일어난 이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걸 저는 이사장님 뭐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근데 고민을 좀 하시고 부처 내에서 얘기를 좀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정부 부처에 늘 건의도 드리고 말씀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정부거든요. 네. 우리는 중기부 다르고 산업부 다르고 기재부 다르다고 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정부예요. 네. 근데 거기에서 무기력한 모습이 보이지 않게 좀 더 힘있는 준비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같이 공단은 풀어가시고. 중소기업을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